게시율이 73%, 74%라는 거는 4명이 신청하면은 3명만 게시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너무 낮아서 작년에도 낮지는 않았어요. 15%가 폐지를 당했다면은 올해는 15.8%로 상당수 더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건 수가 급증을 하면서 법원의 게시 결정 시기가 점점 느려지고 있거든요. 또 최근에 어떤 통계 변화가 좀 있나요? 통계를 분석하면서 몇 개월치가 쌓이다 보니까 좀 유의미하게 말씀드릴 것이 생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2024년도 7월 통계 자료가 발표가 돼서 그거를 분석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접수 건수를 분석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누계로 작년보다 13.9%가 증가를 했어요.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예요. 우리가 항상 증가하고 있다라고 해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역대 최대입니다. 그러한 최대치에서 얼마나 또 증가를 하였는가 이거를 기억하시고 이 통계를 봐야 돼요. 6월과 7월을 보면은 6월 달에는 1464건이 전국 법원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7월 달에는 11,826건으로 약 13%가 증가를 했어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또 증가하고 있는 거죠. 이 중에 전주지방법원이 36%가 증가해서 가장 많이 증가를 했고요. 강릉지원은 6.85%가 감소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대부분의 법원에서 2024년도에 접수 사건 수가 증가했고 구체적으로는 회생법원에서는 모두 다 증가를 했고 특히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으로 게시율을 좀 눈여겨봤는데요. 게시율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과도 큰 차이가 없고 작년과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번 달만 본다면 높은 곳은 울산, 서울, 부산, 인천이 각각 80% 후반대에서 90% 후반대로 가장 높았고요. 낮은 곳은 창원이 68%, 광주가 73%, 대구가 74%로 가장 낮았어요. 광주랑 대구가 굉장히 낮아서 제가 몇 번이나 재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정확한 수치고 왜 그럴까 고민도 해봤는데 사실 잘 모르겠네요. 제가 여러 번 가정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게시율이 73%, 74%라는 거는 4명이 신청하면은 3명만 게시를 받는다는 건데 이게 너무 낮아서 왜 그럴까 저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분석을 해본 거는 항상 분석하는 인가전 폐지율이에요. 게시 결정까지는 어떻게 받았어요. 그러면은 채권자 집회를 거쳐서 변제금을 미납하지 않으면 인가 결정이 내려지고 개인회생에서는 이제 변제금만 납부하는 절차가 남게 되는데 그 전에 폐지되는 경우예요. 그 전에 폐지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일부러 폐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신용회복위원회에 가기 위해서 일부러 폐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율이 그리 높을 것 같지는 않고요. 두 번째는 변제금을 내가 미납을 해서 결국에는 인가 결정까지 못 가고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은 6월과 7월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전주지방법원이 19.37%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나머지는 5% 이내에서 증가를 했으니까 큰 차이가 없었고요. 폐지율이 감소한 곳 역시 유의미한 곳은 없었어요. 그럼 전주지방법원이 왜 이렇게 많이 폐지됐느냐? 추측이긴 하지만 폐지를 안 시키고 기다려주다가 몇 달치 변제금이 밀린 채무자들을 회생위원이나 아니면은 재판부에서 이 사람들 이제 폐지시키자 해서 일괄적으로 좀 폐지를 한 게 아닌가. 그만큼 유의미하게 많이 늘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작년에 비해서 누적 폐지율이 꽤 증가를 했습니다. 누적 폐지율이라는 거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 폐지된 사건의 비율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폐지된 사건의 비율을 비교 분석했을 때 작년에도 낮지는 않았어요. 15%가 폐지를 당했다면 올해는 15.8%로 상당수 더 증가를 했어요. 이 부분이 좀 유의미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폐지율이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이유 중에 변제금 미납이 큰 것 같아요. 물론 변제금을 미납하시는 분이 몇 가지 사례를 본다면은 이런 경우도 있죠. 도박 때문에 개인회생을 했는데 개인회생 중에 또 도박을 해서 미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 반면에 비교적 급여 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변제금 미납 없이 잘 냅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변제금을 미납을 많이 하게 돼서 폐지를 많이 당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경우는 변제금을 처음부터 너무 과도하게 한 경우도 있어요. 급여 소득자인데 나는 한 달에 최저 생계비를 유지하면서 100만 원밖에 못 내는데 법원에서 이런저런 보정을 요구하고 변제율을 높여라 하니까 개시 결정만 받기 위해서 변제율을 계속 높이다가 실제로 실행을 할 때가 되니까 이 변제금을 내면서는 내가 생활할 수 없게 돼서 미납해서 폐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변제금 납부 시기를 몰라서 미리 적립을 안 해놓았다가 못 내서 폐지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지금 사건 수가 급증을 하면서 법원의 개시 결정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거든요. 한 두세 달은 예전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데 두세 달 늦어지면은 그 두세 달 늦어진 만큼의 변제금을 한 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을 개인회생을 하는 분들은 마련할 수가 없어요. 미리 모아놔야 되는데 이거를 모아놓은 돈이 있다 보면은 사람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개시 결정을 6, 7개월 뒤에 받게 되는 경우에는 3개월치부터 4, 5개월치를 한 번에 변제금을 내야 되는데 그거를 미리 적립을 안 해놓으셨거나 아니면은 대리인 사무실로부터 미리 안내를 못 받아서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변제금을 미납해서 폐지당할 수밖에 없겠죠.